영화 스포는 귀를 닫아야 하지만 주식 스포는 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내일장 놓치면 안 될 핵심주를 알아보는 주식 스포일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좁은 박스권에서 횡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나마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이 급등 후에 숨고르기 양상이 순하게 전개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물량 소화 과정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숨고르는 모습인데요. 자, 여 대표님, 내일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수가 거의 10거래일 이상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하지만 이제 지수는 굉장히 좀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지만은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이제 투자자님들께서는 좀 시장 개별 변동성 확대에 좀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좀 엉덩이 무겁게 중요 섹터 종목들 눌림목을 공략하는 투자 전략에 유효하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승재 대표의 시장 전망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 스포일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봐야 되겠는데요. 자, 내일 과연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할지 두 분이 스포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심사숙고해서 준비하신 내일장 핵심 섹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첫 번째 핵심 섹터는 여승재 대표의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가 기대되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봐야 될 텐데요. 간간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 대표님은 어떤 이유로 가져와 주셨을까요? 지금 이제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가 좀 약세를 보였어요. 일부 종목들이. 이제 현재 증시가 이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개별 이슈 테마 종목들이 이제 빠른 수급 이동을 보이면서 빠른 순환매 이런 양상도 이제 보이기는 하는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빠른 수급 변화에 대응하시기는 사실 이제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칫 고점에 물리는 이런 불상사를 좀 미연에 방지하시길 바라겠고요. 따라서 이제 따라다니지 말고 이제 반도체 섹터 내에서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좀 보다 안정적인 계좌 운영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또 온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도가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고 또 내 손 안에 AI 이런 부분들이 관련 종목들 조정받을 때 충분히 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다양한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탑픽 종목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게 벌써 세 번째일 것 같은데 이제 오픈 엣지 디바이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IP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또 AI 가속기 기술 발전에 따른 이제 수혜가 예상된다 이런 투자 설명 포인트를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제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매수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하지 마시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고요. 지금 조정받아 내려올 때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가시면 또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마찬가지로 시스템 반도체 디바이스 솔루션 전문 기업인 가온칩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하고 또 AR인과 같은 국내외 유수의 이제 업체들과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높은 개발 비용이 수반되는 차량용 관련 이 프로젝트가 양산 매출로 반영이 되면 향후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4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이 컨센서스 내년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한 94억으로 좀 전망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우상향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요. 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 시장, 죄송합니다. 예, 여승재 대표님의 네, 여승재 대표님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랑 가온칩스 말씀해 주셨는데 자, 주목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내일장 주목할 핵심 섹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앞서 이슈 훅에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2차 전지 섹터 기대하시는 이유 동일할까요? 네. 다시 한번 설명해 일단 주시죠. IRA 법안이 계속 업데이트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결국은 이제 중국을
배제시키겠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 개인적으로 모멘텀이 좀 발생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시장,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증설을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네. 그런 기업들도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재훈 대표님의 2차 전지 관련주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 여승재 대표님께서는 2차 전지 관련 섹터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자, 미국의 IRA 발표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2차 전지 긍정적으로 보죠. 긍정적으로 보지만 세부 섹터 내에서도 좀 이렇게 세분화해서 종목들을 나눠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전고체 이런 종목들 또 관심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번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이슈들 보면은 동박 기업도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좀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박 기업 관련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뭐 이슈 후에서도 말씀해주시고 여기서도 말씀해주신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네. 정재훈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탑픽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여러 종목이 한두 개가 좀 아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부분들, 일단 장비 쪽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네. 좀 보게 되면 뭐 필에너지 같은 기업이 좀 있는데, 일단 이 필에너지 같은 기업은 노칭 장비와 스태킹 장비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삼성 쪽에 독점적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쪽에 있어의 증설을 좀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주가는 바닥이에요. 대체적으로 네. 장비주들의 주가 수준은 되게 싸게 지금 떨어져 있는, 밸류가 좀 상당히 좀 쌉니다. 내년도 시장에서도 전 장비주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 수주 잔고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숫자가 찍히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2차 전지 소재 쪽에 있어서의 주가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많이 좀 밀려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 쪽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소재 쪽 같은 경우는 동진세미캠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CNT 도전제 쪽, 그러니까 양극재용으로 쓰는 도전제를 좀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 음극재 같은 경우도 지금 공급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또 하나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의 소재 쪽 사업까지도 영위를 하고 있어요.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실적은 좀 좋아질 일만 남지 않았나,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동진세미캠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히든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제 초점은 그거예요. 중국을 배제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세부적인 규정안을 마련했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수급이 2차 전지 쪽은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이 다 매도를 했다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이 기업에 보게 되면 오히려 외국인 쪽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 즉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주가는 바닥에 위치를 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도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을 잘 시청을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 하고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예, 마지막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히든 종목 네. 지금 찾아서 네. 봤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에 엇갈렸던 흐름이 네. 세 종목에서 눈에 띄더라고요. 네. 에코프로는 빠졌고 에코프로비엠은 올랐고, 네. 조금 생뚱맞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을 투자자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사 개념으로 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양극재 수주 공시가 났던 부분들은 결국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머티나 다 수혜가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에코프로 BM 쪽에 이제 공시가 나오다 보니까 매기가 좀 쏠리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좀 받지 않았나. 그럼 결국은 단기적으로 좀 봐도 저점 매수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2차 전지 섹터의 마지막 핵심주가 지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 정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자세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월요일을 검색하신 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핵심 업황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언제나 신중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소문난 명사수들의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다음 주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